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LAFC의 결승전, 수만 관중이 숨죽인 순간.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볼 앞에는 손흥민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했죠. 이건 손흥민의 골이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부안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관중석이 술렁였고 해설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뭐죠? 손흥민이 양보했습니다. 부안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메인이야. 짧은 한마디. 그 속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언론은 한동안 이 장면을 마음의 패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날, 그 한순간에 담긴 진심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LA 현지에서 축구를 기록해온 기자 제이슨 밀러입니다. 26해 동안 수많은 우승과 패배를 지켜봤지만 오늘 얘기만큼은 스코어보다 사람이 더 크게 남는 밤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죠. 진짜 이야기는 골대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 은퇴한 선배가 남긴 말인데 오랫동안 그저 멋진 문장쯤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장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주인공은 손흥민, 그리고 이제는 팬들 사이에서 흥부로 불리는 그의 동생 같은 공격수 부안가입니다. 둘의 케미가 처음부터 반짝였냐고요? 천만에요. 시즌 초 훈련장에서 손흥민이 원투 하면 부안가는 투원으로 답하던 박자반박씩 어긋나는 날들이 길었습니다. 코치가 휘슬을 불러 멈춰 세울 때마다 둘은 민망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안가는 고개를 숙였고 손흥민은 머리를 극적였죠. 관중석 연습 경기를 보던 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둘 언제쯤 맞을까? 패스는 반걸음 빨랐고 침투는 반걸음 늦었죠. 팬포럼엔 둘은 안 맞는다는 글이 올라왔고 몇몇 라디오는 스타루키 조합의 한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도 둘만 남아 패스를 주고받았고 어둑해진 그라운드 한쪽에서 말없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죠. 이 둘 뭔가 다르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어색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신뢰가 되더니 어느 날부턴가 말 대신 눈짓 하나로 충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슬쩍 발등을 세우면 등 돌아서 파고들어라는 뜻이 되었고 부안가가 오른손으로 유니폼 밑단을 한번 당기면 앞이 막히니 우회하자는 사인이 되었죠. 서로의 숨이 길게 들이켜질 때와 짧게 뱉어질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흔한 문장이 두 사람에겐 실제 전술 언어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감독이 말했습니다. 저 둘은 이제 통역이 필요 없어. 눈으로 대화하거든. 농담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결승전 날 11월의 LA는 드물게 잿빛이었고 바람은 종이컵을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인데도 입구는 이미 검은 파도처럼 사람으로 출렁였습니다. 주차장엔 벌써부터 응원가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유니폼 등번호를 쓰다듬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서 있었죠. 공기 자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으로 가기 전 라커룸 복도를 한 번 더 돌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손흥민은 고무밴드 스트레칭을 하며 숨을 셉니다. 하나, 둘, 셋. 그 옆에서 부안가는 스파이크 끈을 매다 말고 창밖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더군요. 눈빛이 말합니다. 오늘 정말 내가 해도 될까? 손흥민이 먼저 다가가 어깨를 툭. 오늘은 우리가 만든 무대야. 마음껏 해. 그 말에 부안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젖이 한번 크게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3살 청년의 어깨 위엔 트로피보다 무거운 게 얹혀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반반씩 섞인 무게였죠. 킥오프. 잔디는 물기를 머금어 미끄러웠고 양 팀의 첫 태클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전반 30분 코너키커의 볼이 문전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상대 수비수의 헤더가 골망을 흔듭니다. 5만 명이 내쉰 한숨이 천장을 흔들었죠. 관중석 어딘가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으며 속삭이죠.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하지만 그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하프라인에서 팔을 크게 벌려 관중을 향해 박수를 유도했고 곧바로 부안가에게 손짓했습니다. 괜찮아. 고개 들어. 다시. 부안가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그 짧은 숨이 경기의 온도를 반도 올렸습니다. 후반이 깊어질수록 시간은 마치 모래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43분 박스 안혼전에서 상대 수비의 팔에 공이 스칩니다. 주심의 휘슬, 페널티 스팟, 그리고 등번호 7이 천천히 공을 들어올립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죠. 손흥민이 찬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는 팀의 주장이었고 가장 신뢰받는 키커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돌려 부안가를 찾더니 망설임 없는 손길로 공을 내밀었습니다. 넌 메인이야. 통역이 필요 없는 문장. 저는 그 순간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사람을 봤습니다. 결승전 PK를 넘긴다고. 옆자리에 40년차 기자가 속삭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대신 필요한 건 침묵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의 두 손이 합장하듯 모이고 부안가의 어깨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펴졌습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어른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머니의 눈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어도 이 선택만큼은 이미 승리라고 확신됐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케미는 골로 증명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휘슬의 잔향이 가라앉자 경기장은 거대한 무음이 되었습니다. 5만 명이 동시에 숨을 참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 하나, 의자 삐걱거림 하나까지 들릴 것 같은 고요였죠.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세상이 숨을 죽인 겁니다. 부안가는 스팟에서 세 걸음 뒤로 물러나 루틴을 만들고 골키퍼는 팔을 넓게 벌려 공기 자체를 좁히는 듯 했습니다. 카메라가 부안가의 입술을 클로즈업할 때 저는 반대편에서 손흥민의 작은 끄덕임을 보았습니다. 그 끄덕임엔 실패해도 괜찮아. 오늘은 너의 이름으로 쓴다가 들어있었죠. 그 눈빛 하나가 부안가의 떨리는 발목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 조금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부안가는 이 루틴을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첫 걸음은 짧고, 둘째는 길고, 셋째는 속도를 태웁니다. 마지막 타점에서 발목을 잠그고 허리를 살짝 펴며 볼을 감아 올리죠. 훈련장에선 10번 차면 9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엔 5만 명의 눈이 없었고 트로피의 무게도 없었죠. 연습과 실전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문제는 결승전이라는 두 글자가 루틴의 균형추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사람 마음은 섬세해서 스탠드에서 누군가의 제발 한마디에도 발등 각도가 1도쯤 달라지곤 하니까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것은 외침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뭐라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아 마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기도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목격의 순간이었으니까요. 형이 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부안가의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 저는 멀리서도 느꼈습니다. 말 대신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켰고 그 숨이 폐 전체를 가득 채우자 표정이 잦아들었습니다. 아이가 관중석에서 아버지에게 속삭입니다. 왜 형이 안 차? 아버지는 답합니다.
리더는 앞에 설 때만 리더가 아니라 등에서 미는 순간에도 리더란다. 그 대화는 파도처럼 번져나가 스탠드의 긴장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박수가 10사람, 100사람으로 번져나갔죠. 그건 응원이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내가 차도 괜찮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달려드는 세 걸음. 발등을 떠난 공이 회전을 그리며 오른쪽 상단을 향합니다. 골키퍼의 장갑이 칼날처럼 뻗고 손끝이 공의 궤적을 살짝 바꿉니다. 철컥. 그 소리가 경기장을 가르는 순간 시간이 다시 멈췄습니다. 아니, 이번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크로스바 위를 스치고 넘어가는 소리가 제 심장까지 울렸습니다. 부안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잔디를 움켜쥐었고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꿈이었던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0.3초면 충분했습니다. 뺨 가까이 잔디 냄새가 스며들었고 세상이 모노톤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부안가의 등에 포개졌습니다. 손흥민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포옹. 등을 쓸어내리는 손길 하나로 함께라는 단어를 완성했습니다. 그 손길은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함께 진 거야. 단어 하나 없이 온기만으로 전해진 문장이었습니다. 중계는 그 포옹을 세계로 내보냈고 SNS 타임라인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수많은 해시태그 중 유독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죠. 그는 공을 넘긴 게 아니라 순간을 넘겼다. 맞습니다. 만약 부안가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결승골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기에 이 장면은 인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트로피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세상이 동시에 목격한 겁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손흥민이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기사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PK 양보 같은 값싼 단어로는 이 밤을 요약할 수 없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문장으로 옮겨야 할까요? 어떤 단어도 부족했습니다. 벤치로 돌아오는 길, 부안가가 고개를 들지 못하자 손흥민이 짧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야, 내가 찬 볼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비로 내리면 우리 다음 경기 잔디 더 촉촉해지는 거야. 주눅든 후배를 웃게 하려는 익숙한 장난. 부안가는 그제야 어깨를 들썩이며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작은 농담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난 한 줄에 묻은 배려 한 바가지, 그게 흥부 케미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스코어가 어떻든 이 팀은 지금 지고도 커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요. 새벽 3시 경기장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 건 패배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도 기자석의 조명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묶인 것처럼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노트북 화면만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기자가 물었죠. 밀러, 아직도 안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장면들 정리가 안 돼서요. 저는 모니터에 남은 프레임들을 돌려보며 손흥민의 미세한 표정을 확대해봤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넘길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부안가가 무릎 꿇는 순간 손흥민의 눈썹이 아주 살짝 내려갔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아픔이었죠. 마치 자기가 실축한 것처럼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을 3번 돌려보고 나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래 연습된 자세라는 걸요. 실수한 사람을 탓하기보다 먼저 다가가 안아주는 눈빛, 그건 연출이 아니라 오래 쌓인 기억의 반사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둘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깊은 신뢰를 쌓았을까? 시즌 초엔 패스 타이밍도 안 맞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취재 노트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새벽 훈련장 목격. 그 기억의 시작은 시즌 중반의 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경기장 근처를 지나다가 훈련장 불빛이 켜진 걸 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지?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 보통 이 시간이면 경기장은 텅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호기심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죠.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기자의 직업병이죠. 훈련이 끝난 뒤에도 부안가는 혼자 남아 슛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공이 포스트에 맞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없는 그라운드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언젠가 큰 무대에서 내가 팀을 구하고 싶다. 그날 손흥민은 이미 차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라운드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백미러로 훈련장을 확인하고 시동을 끈 손흥민의 뒷모습을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트렁크를 열고 훈련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피곤할 텐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의 어깨가 지쳐 보였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공 한 개를 더 가져다 놓고 부안가 옆에 섰습니다. 자, 다시. 이번엔 내가 골키퍼 할게. 부안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 집에 안 가요? 손흥민은 장갑을 끼며 웃었습니다. 너 혼자 두고 가면 내가 잠이 안 와. 그 말에 부안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반반씩 섞인 표정이었죠. 둘은 1시간 넘게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목구멍을 베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가 되어 부안가의 모든 슛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막을 때마다 말했죠.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어. 부안가의 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침내 손흥민의 손끝을 스치고 들어갔습니다. 17번째 시도 만에 골망이 흔들렸고 부안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흥민은 바닥에 누워 숨을 고르며 웃었죠. 그래, 그거야. 그리고 마지막 슛이 골망을 흔들었을 때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언젠가 큰 경기에서 내가 이런 찬스를 잡게 되면 그땐 내가 뒤로 빠져줄게. 그게 약속이다. 그 약속은 그저 장난처럼 흩어졌지만 손흥민은 날짜와 시간, 바람의 냄새까지 기억했습니다. 부안가는 그날의 약속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첩 한 켠에 작게 적어놨죠. 부안가 약속 큰 무대, 찬스 주기. 저는 나중에 그 수첩을 우연히 받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날짜 옆엔 별표 3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이 약속은 농담이 아니라 계약이었던 겁니다. 결승전의 그날, 그 약속이 현금처럼 이행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그걸 리더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리더십은 전술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기억력 그리고 신뢰의 정확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손흥민은 케미란 결국 신뢰의 시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멋진 문장쯤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죠. 그건 문장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벽의 땀, 말없는 동행, 기억된 약속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려한 플레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빠른 패스보다 어려운 건 믿음을 천천히 맞추는 일. 그날 밤 부안가는 비록 실축했지만 그 믿음 위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의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진짜 팀입니다. 손흥민은 그걸 새벽 훈련장에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요. 팀은 졌지만 둘의 관계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쓸 기사는 패배에 관한 게 아니라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새벽에 맺은 약속이 결승전 밤에 꽃을 피웠다는
그 긴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요.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새벽 1시의 약속, 결승전 밤의 이행.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새벽 훈련장 위에도 저렇게 별이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둘만의 약속을 지켜보며 말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가슴에 오래 남을 거라고요. PK가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간 순간 그라운드의 공기까지 멈췄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음이 아니었습니다. 5만 명의 꿈이 동시에 깨지는 소리였고 한 청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경기장은 야유 대신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명, 100명, 1000명으로 번져나갔죠.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파도는 부안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실패한 선수를 향한 박수. 이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팬들이 본능적으로 느낀 거였죠. 이건 단순한 실수의 장면이 아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괜찮아, 부안가. 넌 최고야. 그 목소리가 또 다른 목소리를 불러냈고 곧 경기장 전체가 부안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안가, 부안가. 실패한 선수의 이름이 응원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안가는 무릎을 꿇었고 잔디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23살 청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손흥민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망설였지만 손흥민의 발걸음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정된 루트를 따라가는 것처럼 정확하고 단호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주변이 웅성거릴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바닥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함께 진 거야. 다음엔 우리가 함께 이길 거야. 첫마디 말보다 강한 한 번의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이게 바로 팀이야. 그 말 한마디에 부안가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가 품 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손흥민의 두 팔이 부안가를 감쌌습니다. 꽉 하고 힘을 주었죠. 마치 내가 너를 잡고 있으니 무너져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안가는 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온 경기장이 느꼈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800만을 넘었고 SNS에선 이 장면이 1초에 1000개씩 공유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흥북케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죠.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온기만이 전부였으니까요. 댓글창에는 이런 문장이 올라왔죠. 우린 결승골보다 더 귀한 걸 봤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사람의 승리다. 한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줬다. 이게 진짜 남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적었습니다. 오늘 축구가 아니라 인생을 배웠다. 나이든 팬 하나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죠. 60년 축구 봤지만 오늘만큼 가슴 뜨거운 날은 없었다. 기자실에 돌아온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0대1 패배, 실축, PK 실패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들로는 오늘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실축이란 단어를 쓰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한 경기를 잃었지만 한 사람을 얻었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니 다음 문장들이 술술 풀렸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만큼은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라 감정으로 써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 경기장 전광판은 꺼졌고 잔디 위엔 작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올 조짐은 없었는데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늘도 오늘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걸까요? 저는 우산도 없이 주차장을 걸으며 빗물이 얼굴을 적시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건 결국 실패를 안아줄 수 있는 용기라는 걸요. 성공한 사람을 축하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을 안아주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없다면 팀은 그저 유니폼을 같이 입은 개인들의 모임일 뿐이죠. 손흥민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가의 실패를 자기 품 안으로 끌어안은 겁니다.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다 꺼졌지만 제 가슴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 건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니폼은 땀에 젖어 있었고 스파이크 끈을 푸는 손길마저 느렸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물병 하나가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죠. 코치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감독은 전술보드 앞에 서 있다가 그냥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패배의 무게는 말로 덜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만이 흘러갔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3번의 박수가 고요를 깼습니다. 모두의 고개가 그를 향했고 그는 밝은 표정으로 팀 한가운데 섰습니다. 마치 승리한 날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죠. 자, 다들 고개 들어요. 우리 오늘 잘했어요. 끝까지 팀이었잖아요. 말은 단순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고 그 다음 또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엔 비난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함만 있었죠.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형, 근데 우리 졌잖아요. 손흥민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졌지만 배웠어. 그게 더 크지 않아? 부안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 일어나도 그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게 떨고 있었죠. 모든 게 자기 탓 같았을 겁니다. 결승전, PK, 실축.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손흥민이 그의 옆에 앉아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다음 경기엔 내가 찰게. 그 대신 내가 리바운드 넣으면 돼. 모두가 웃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한 선수가 거들었습니다. 형, 리바운드는 농구 아니에요? 또 다른 선수가 웃으며 말했죠. 아냐, 손흥민 형이 차면 공이 튀어나올 거니까 축구에서도 리바운드 맞아. 라커룸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통역이 옆에서 말했죠. 부안가 형이 진짜 내 편이래. 부안가가 고개를 들며 한국말로 서툴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형 사랑합니다. 그 말에 라커룸이 다시 한번 웃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그 진심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선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오, 부안가 한국말 늘었네. 형 사랑합니다. 완벽한데? 부안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 사이로 미소가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부안가의 등을 툭 쳤습니다. 야, 발음 좋은데? 다음엔 형, 밥 사주세요도 배워. 부안가가 따라했습니다. 형, 밥 사주세요? 라커룸이 또 한 번 폭소로 터졌습니다. 패배의 공기가 유쾌한 가족 사진처럼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감독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졌는데 라커룸엔 승리한 팀 같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음악을 틀었고 리듬에 맞춰 몇몇 선수들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라커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패배한 팀이 웃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리더십이란 결국 결과 발표 후에도 팀을 웃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요. 승리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패배했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웃게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손흥민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라커룸에 들어와 박수를 친 겁니다. LAFC는 그날 졌지만 누구도 패배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커룸을 나서는 선수들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었고 다른 선수들도 서로를 격려하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어린 팬이 울며 말했습니다. 왜 졌어요?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늘은 졌지만 우리 더 강해질 거야. 약속할게.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팀은 다음 시즌에 더 강하게 돌아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패배하는 법을 알았고 더 중요하게는 패배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버스에 오르는 선수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패배한 밤 하지만 웃음으로 가득한 라커룸.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은 아니었지만 가장 정직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밤 라커룸에서 배운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팀은 이길 때가 아니라 질 때 증명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 LA의 신문 일면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신문사의 조간신문을 펼쳐들었죠. 보통 결승전에서 지면 비극의 패배, 아쉬운 결과 같은 제목이 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결승 패배가 아니라 그는 공을 넘기고 사람을 얻었다. LA 타임스, 뉴욕 포스트, 심지어 ESPN까지. 모든 신문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 신문은 손흥민과 부안가가 포옹하는 사진을 일면 전체에 실었습니다. 제목은 단 3글자. 형제. 거리 카페에서도 모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신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동료에게 말했죠. 이거 봐. 손흥민이 PK를 후배한테 넘겼대. 동료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PK를 넘겼다고. 그걸 또 실축했는데 서로 안아줬다고. 또 심지어 어린 팬들은 학교에서 서로를 흥부라 부르며 장난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외쳤습니다. 야, 나 오늘 흥이야. 그럼 난 부할게. 선생님이 물었죠. 흥부가 뭐니?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랑 부한가요. 둘이 진짜 친한 형제 같대요. 야, 넌 흥이야, 난 부야. 웃음 섞인 별명이 도시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주문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흥 라떼 한 잔이요? 부 아메리카노 한 잔. 손님들이 웃으며 주문했죠. 흥부 세트로 주세요. 어느새 흥부는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안가는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 하나가 올라온 건 오후 2시.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배경에 흰 글씨만 있었죠. 하지만 그 글은 순식간에 1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실패는 내 몫이지만 용기는 우리 몫이었다. 고마워, 형. 그리고 한국어로 한 줄 덧붙였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한국어 문장이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한국어로 쓴 철학적인 문장.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찾아서 쓴 걸까요? 댓글창에는 궁금증과 감동이 뒤섞였습니다. 그 문장은 곧 헤드라인이 되었고 수많은 한국 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케미다. 손흥민은 리더가 아니라 사람의 교과서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따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기자들이 훈련장 앞에서 기다렸지만 손흥민은 정중히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쉼이 필요한 날이에요. 한 기자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딱 한마디만요. 부안가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신 미소만 남겼죠. 결승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한 문장이 저녁 뉴스의 메인 멘트가 되었습니다. 앵커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읽었죠.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화면엔 두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걷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채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 토크쇼, 심지어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흥부 케미를 언급했죠. 한 토크쇼 MC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도 흥부 정신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동료가 실수했을 때 탓하지 말고 안아주는 거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거리 곳곳에 흥부 관련 그래피티가 그려졌습니다. 한 예술가가 건물 벽에 두 사람의 포옹 장면을 대형 벽화로 그렸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당연히 흥부케미. LA는 결승전에서 졌지만 도시는 승리한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법의 주문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LA는 축구팀을 잃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전설을 얻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죠. 밀러, 내일 일면 특집서. 제목은 흥부, 도시를 사로잡다로 가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시즌 종료식이 열렸습니다. LA의 고급 호텔 대연회장. 샹들리에가 빛나고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선수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하나둘 입장했죠. 저는 취재진 구역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분위기는 화려했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우승은 하지 못했으니까요. 트로피는 다른 팀이 가져갔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초반 우승팀이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금빛 트로피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LAFC 선수들도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관중석에서도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홀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부안가가 먼저 호명됐습니다. 올해의 신인상, 부안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홀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부안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요? 하는 표정이었죠. 옆자리에 손흥민이 일어나 그의 등을 밀었습니다. 가 내 거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부안가는 트로피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웃으며 기다렸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손흥민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의 상은 내게 주어졌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 쪽으로 걸어가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트로피를 넘긴다고.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한 달 전 그날의 대답이라는 걸요. 형이 공을 내게 넘겼으니 나는 이 영광을 형에게 넘긴다. 형, 이건 우리 거예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받지 않고 대신 부안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두 사람의 손이 트로피 위에 겹쳐졌습니다. 우리 거라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차고 넘긴 거야. 그게 팀이지. 손흥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도 감정이 북받친 게 분명했습니다. 마이크가 그 떨림까지 고스란히 전했고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옆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축구를 보는 거야. 관중들은 기립했고 환호는 눈물로 섞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를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 아래 두 사람이 꽉 껴안았습니다. 한 달 전 결승전 잔디 위에서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단단하게요. 이번엔 실패의 무게가 아니라 성장의 기쁨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부안가의 어깨가 흔들렸고 손흥민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걸 결승전의 연장선이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엔 그 포옹 사진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 달 만에 재회, 같은 포옹, 다른 의미였죠.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승전 밤의 포옹은 위로였지만 오늘 밤의 포옹은 축복이다. 그날 이후 팬들은 그 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흥부 손흥민의 흥, 부안가의 부. 처음엔 누군가 SNS에 장난스럽게 올린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공식 팬카페에선 흥부를 공식 명칭으로 등록했고 구단에서도 그 별명을 인정했습니다. 굿즈 매장엔 흥부 세트가 출시되었고 하루 만에 품절됐죠. 케미가 아니라 관계의 이름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손흥민과 부안가라고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흥부라고 하면 모두가 알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이름처럼 굳어진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흥부가 뭐야? 엄마가 답했습니다. 진짜 친구를 말하는 거야.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두 사람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말했습니다. 야, 다음 시즌엔 진짜 우승하자. 부안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각오.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아니, 약속이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그 소리엔 다음 시즌을 향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밤하늘엔 별이 빛났고 LA의 거리엔 여전히 흥부 이야기가 흘러다녔습니다. 패배로 시작된 이야기가 우정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안가는 새 시즌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훈련장엔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했고 부안가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가 되어 있었죠. 기자회견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저 역시 앞자리에 앉아 펜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결승전 날에도 봤던 베테랑 기자였죠. 그가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실축 순간을 후회하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안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쓴 웃음이 아니라 진짜 미소였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아니요. 그날은 실패가 아니라 형의 믿음을 시험해 본 날이었어요.
그리고 형은 통과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으니까요. 한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음을 시험했다고. 부안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형은 제가 성공할 때만 믿어준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도 믿어줬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옆에서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손흥민은 회견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안가의 날이니 뒤로 물러나 있었죠. 하지만 부안가의 말에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야, 다음엔 통과 말고 골로 해줘. 기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식간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기자들이 배를 잡고 웃었고 카메라맨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부안가가 손흥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다음엔 제가 형한테 공 넘길게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차. 나는 또 리바운드나 노릴게. 회견장이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LAFC는 그 시즌을 흥부 프로젝트라 부르며 사회공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구단 사무실에선 특별팀이 꾸려졌습니다. 마케팅, 홍보, 선수단이 함께 모여 회의를 했죠. 흥부의 이야기를 LA 전체로 확산시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흥부 프로젝트였습니다. 포스터엔 두 사람이 어깨동무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경기장을 넘어선다. 서로를 믿는 리더십, 젊은 선수들의 멘토링, 그리고 팬과 팀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손흥민과 부안가는 주말마다 지역 유소년 팀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는 법을 가르쳤죠. 친구가 실수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손흥민이 물으면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자. 부안가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팀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도시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LA의 학교에선 흥부데이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실수를 용서하는 날이었죠. 한 중학교 교사가 말했습니다. 흥부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다뤘더니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친구 실수에 화내는 대신 안아주더라고요. 도시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1년 동안 흥부를 취재하며 쓴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까? 고민 끝에 가장 단순한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결승전은 졌지만 그들의 우정은 승리했다. 진짜 리더십은 트로피보다 오래간다. 그리고 문장의 끝에 부안가가 남긴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배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로 쓴 원문과 영어 번역을 나란히 실었죠.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밀러, 이게 기사 마무리로 적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마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 문장이 스크린에 뜨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빛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6년 기자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자가 자기 기사를 보고 우는 건 전문가답지 못한 일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그날 흥부가 증명했으니까요. 기사는 다음 날 일면 전체를 장식했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오직 글자만 가득했죠. 하지만 독자들은 그 글자 속에서 포옹을 보았고 눈물을 보았고 미소를 보았습니다. 한 독자가 편집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0년 신문 봤지만 오늘 기사가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기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결승전 밤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패배의 밤이었지만 지금은 완성의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줘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이야기 만들게요.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쩌면 저 별들도 흥부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 오늘 흥이야. 그럼 난 부. 흥부는 이제 LA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부. 이 늙은 기자에게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줘서. 그리고 천천히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경기장 불빛이 점점 작아졌지만 제 가슴 속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